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후면 한 살이 또 늘어나는데요. 40대가 되다 보니까 새해가 되는 것이 좀 무감각해졌습니다만 어느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 가정, 육아, 바쁜 일상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잘 지내왔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스로를 한번 칭찬하면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오랫동안 지켜보고 공부하는 기업이죠. SPG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G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SPG가 독일 뉴렌베르크에서 열리는 SPS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SPS는 스마트 프로덕션 솔루션의 약자고요. SPG는 정밀 감속기 부품 포함 주력 제품들을 전시했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독일 지역 판매점과 함께 제품 및 수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럽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설명에 관련 내용입니다. IR데이는 총 2번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에 실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에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부를 바탕으로 IR 통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IR데이 관련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신문 선정 올해의 로봇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소식입니다. 로봇 부품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없는 게 좀 의아하긴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 1066억, 영업이익 59억, 영업이익률 5.5%, 당기순이익 4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 10%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영업이익은 각각 6%와 무려 22%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매출은 1066억이었고 이는 전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수치입니다. SPG는 20년 3분기 이후로 고도 성장을 좀 지속을 했고 이번 분기가 21년 1분기 이후 첫 매출 역성장입니다. 이번 매출 하락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3분기 기간이 고환율이 유지됐던 기간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고려한다면 매출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매출이 분기 기준 10% 하락한 것이 투자를 재고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매크로적인 원인을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 초입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후행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자세한 사항은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매출의 변동을 살펴봤을 때는 표준 DC를 제외한 전 품목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이 유지되는 기간임을 상기한다면 매출은 실제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밀 감속기는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 품목도 37억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정밀 감속기의 수요가 높게 유지됐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세부적인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본다면 20년 이후에는 국내는 하락을 했고 이 하락분만큼 유럽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만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공장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분기 누적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본다면 2분기 대비 3분기에 모든 공장 가동률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누적이기 때문에 실제 감소한 퍼센테이지보다 더 큰 폭으로 가동률이 하락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동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생산이나 발주 등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봉쇄가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월별 가동 시간을 보더라도 전 법인에서 7월부터 9월까지 근무 시간이 감소한 걸 알 수 있고, 특히나 청도나 베트남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잔업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실제로 표준 근로 시간이 짧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이익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9억이고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면서 특히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 하락폭보다 더 크게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요. 이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재료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년 3분기 이후 크게 성장을 했고 성장 일변도의 매출 변화와는 다르게 다소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결국 매출 총이익률, 원가율이죠. 판매관리비의 조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매출 총이익률을 하락했지만 이 부분을 판매관리비의 감소가 더 크게 메우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매출액 총이익률은 5% 감소,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5.3%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원가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시는 대로 2분기 대비 동선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단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를 피크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긍정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관리비 축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급여와 경상개발비가 증가했음에도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판매관리비가 약 2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다른 숫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88%에서 69%로 감소해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고 유동금융자산 또한 208억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능했던 부분이라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에 영업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지분법 이익, 재고자산, 매출 채권 증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추정하기로는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의 마이너스 변화가 이번 영업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IR 통화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예정이고요. 2분기 통화에서도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는 매출 채권의 현금 회수 등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ROE는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감소를 했고요. PER 수준은 약 16배 수준입니다. 2분기 13배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고요. 2분기 때에도 유사 그룹으로 설정했던 한온 시스템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SPG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습니다.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회사의 로봇 기업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IR 통화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와 IR 데이 리뷰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회사가 생각하는 매출 감소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 감속기 관련 매출과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동차양 매출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 관련해서는 IR 자료에 보시가 있고 물론 구동모터가 아니고 ECU 쪽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기 보고서에도 소형모터의 분야에 명확하게 자동차 쪽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로봇 기업이죠. 고영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일 대표이사님 정말
볼수록 대단하신 분 같고요. 킥으로 실적을 보자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정도만 컨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IR 통화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영상이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항상 자리가 많으실 텐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칭찬받아 마땅한 한 해를 보내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